그래, 오늘의 주제는 이 프로들이 사용한다는 이 마이크 커넥터 XLR, 이 XLR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음향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뭐 전체적인 거를 다룰 수는 없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제가 프로 시장에 있으면서 프로들만 이야기하는 커넥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네, 프로들만 사용을 하는 커넥터가 있죠. 그런데 그 커넥터가 사실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커넥터이지만 컨슈머에서는 최근에 제가 프로 제품들을 많이 소개하면서 또는 프로에서 사용을 하는 모니터링 스피커들을 여러분들이 쓰면서 이 커넥터를 보고 당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커넥터 바로 이 XLR 커넥터입니다. 흔히 마이크 커넥터라고 부르는 이 XLR 커넥터. 이 XLR 커넥터가 과연 무엇인지 그 과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현재의 XLR 커넥터는 어떻게 변화돼서 사용을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과연 우리가 이 XLR 커넥터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미래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오늘의 주제는 이 프로들이 사용한다는 이 마이크 커넥터 XLR, 이 XLR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이 XLR 커넥터는 사실은 라떼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조금 나이가 있으신 엔지니어 분들은 XLR 커넥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캐논 커넥터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요. 이 XLR 커넥터는 사실은 XLR이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 원래는 이제 오디오 엔지니어링 소사이어티라고 하죠. 그쪽에서 정의 내리기로는 AES3 커넥터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대중적으로 XLR 커넥터라고 부르고 있고 사실 XLR 커넥터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아예 그냥 스탠다드가 되어 버렸습니다. XLR 커넥터, XLR이라는 게 이게 레프트 라이트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레프트 라이트가 크로스 됐다고 해서 XLR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XLR 커넥터가 스테레오 커넥터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XLR 커넥터에 대해서 한번 역사를 제가 쭉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이 XLR 커넥터는 이 캐논이라는 회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캐논 커넥터라고 합니다. 캐논이라는 회사는 미국의 LA에 있는 회사고요. 뭐 만들어진 거는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ITT라는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 캐논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것이고요. 이게 1950년도 이전에 나온 마이크 커넥터입니다. 캐논이라는 회사가 처음 만들었어요. 그때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X 시리즈라고 해서 그 크로스 그러니까 정위상과 역위상을 이용을 해서 밸런스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한 케이블 커넥터다라고 해서 X 시리즈 커넥터라고 해서 캐논에서 만든 겁니다. 그 X 시리즈 커넥터가 그 뒤로는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렛치라고 하는데 이 잠금 장치 그 전에는 이게 잠금 장치가 없어서 커넥터가 잘 빠졌어요. 잘 빠졌는데 이 잠금 장치 요 클릭을 할 수 있는 이 렛치를 달고 나면서 모델명이 1950년도 이후에는 XL이라는 모델로 바뀌게 된 거예요. 캐논 회사에서 커넥터를 만들었고 X 시리즈를 처음 만든 다음에 이 렛치를 달면서 XL 시리즈가 1950년도에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는 1955년도인가? 네, 맞습니다. 1955년도인가에서 한 단계 더 발전돼서 나오는 게 무엇이냐? 이 뒷부분에 이 커넥터가 휘어지는 이 부분을 러버, 그러니까 고무 재질로 쿠션을 받을 수 있게 텐션이 걸렸을 때 케이블에 텐션이 걸렸을 때 여기를 메탈로 되어 있는 걸로 하게 되면 여기가 힘이 받치면서 케이블이 끊어지거나 단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이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고무 재질을 포함을 해서 이 X 시리즈가 XL 시리즈가 되고 그 다음에 XLR 시리즈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X 시리즈 커넥터에서 렛치를 달고 러버를 포함을 시켜 고무를 포함을 시켜서 XLR 커넥터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XLR은 그 당시 처음 나왔을 때는 캐논 플러그 또는 캐논 커넥터라고 부르는 게 더 대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선배님들 저 세대도 마찬가지고 저보다 선배님들은 대부분 캐논 커넥터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캐논 커넥터를 보게 되면 ITT라고 적혀 있었어요. ITT. 그래서 ITT 회사에서 만든 캐논 커넥터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요거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이제 발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어떻게 변화하기 시작을 했느냐? 1975년도에는 이 뉴트릭이라는 회사, 노이트릭이라고 부르는 회사가 나왔고요. 이 노이트릭이라는 회사도 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뒤로 발전을 해서 얘네가 사실은 미국에 있는 LA에 있는 회사였지만 제조를 두 군데 공장에서 하게 됩니다. 일본을 기반으로 한 공장이 하나가 있었고 호주 멜버른을 기반으로 한 공장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호주 멜버른을 기반으로 하는 공장을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밀리기 시작하면서 뭐 노이트릭 같은 이런 뉴트릭 같은 회사가 나오면서 좀 밀리기 시작하면서 일본에 있는 공장은 놔두고 멜버른 그리고 그 호주 멜버른에 있는 회사는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멜버른에 있는 회사는 이제 그 알카텔이라는 회사로 팔리게 되고요. 이 알카텔은 이 회사를 인수를 받고 나서 이름을 뭘로 바꾸느냐? 지금 노이트릭과 뉴트릭과 같이 유명한 암페놀이라는 회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캐논, 암페놀, 노이트릭이 가장 유명한 커넥터 회사가 되는 그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97년도에는 암페놀이라는 회사로 바뀌면서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하고 2000년도 들어와서부터는 이 3사가 싸우게 되죠. 하지만 캐논은 거기서 좀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밀려나기 시작해요. 누구 때문에 밀려나기 시작합니까? 바로 이 뉴트릭. 지금 저도 쓰고 있고 제가 쓰고 있는 거의 모든 커넥터들, 벽부용 커넥터, 컴퓨터에 있는 커넥터, 뒤에 있는 콘솔에 있는 커넥터, 거의 모든 장비에 있는 커넥터가 지금 뉴트릭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뉴트릭은요, 사실은 AKG 엔지니어가 나와서 만든 회사입니다. AKG 엔지니어가 나와서 만든 회사인데 오스트레일리아 말고 유럽의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사이에 아주 작은 초소형 국가가 있습니다. 초소형 국가 리텐슈타인이라는 초소형 국가가 있어요. 아주 우리나라 도시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작은 리텐슈타인이라는 도시로 이 옛날 AKG 엔지니어가 넘어가서 거기서 회사를 만든 게 뉴트릭입니다. 노이트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뉴트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회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1975년도에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발전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면 시장 점유율에서 아주 상당한 부분, 과반 이상이 다 뉴트릭 또는 노이트릭이라 부르는 이 커넥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트릭 커넥터를 사용을 했다고 보게 되면 그냥 다수가 사용을 하는 그냥 커넥터가 아니고요. 이 뉴트릭 커넥터가 점유를 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좀 전에 예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캐논 커넥터가 이 방송국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프로들 시장에서 마이크 커넥터로 1등을 먹은 이유는 그 ITT라는 회사, 캐논이랑 같은 회사라고 했죠. 이유는 뭐냐면 이 커넥터를 메탈로 만들고선 바닥에다가 내려쳤을 때, 진짜 바닥에다 이렇게 확 내려쳤을 때 깨지지 않는 그런 강인함을 갖고 있었어요. 커넥터가 분량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전에는 주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메탈 소재를 주물로 해서 만들게 되면 충격이 약해요. 충격이 약해서 깨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성질이 가장 적은 것이 캐논이었어요. 그래서 캐논이 승승장구하고 거의 시장을 다 점유하고 있다가 90년도를 넘어서면서부터 2000년도 들어오면서부터 뉴트릭이라는 회사에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회사는 훨씬 더 강하고 캐논의 약점은 뭐냐면 뒤쪽에 러버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는 단점이 있었고 그 러버 부분도 나사를 조여서 결합을 해야 되는 약간 불편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땜질하는 방식이었는데 땜질하고 결합할 때도 조금 하기 불편했어요. 항상 나사로 조여야 되고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뉴트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려서 열고 돌려서 조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하게 되고 땜질 작업도 훨씬 간편하면서 만들고 연결을 했을 때, 왜냐면 프로들은요 거의 케이블을 직접 다 만듭니다. 거의 다 케이블 직접 만드는데 만들었을 때 불량률이 상당히 적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시장에서 거의 점유를 하게 됩니다. 뉴트릭은 그 뒤로는 거의 2000년대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다 뉴트릭을 찾아요. 왜냐하면 케이블 분량, 그 중에서도 커넥터 분량이 안 나는 거예요. 오디오 파트, 특히 프로 파트에서 방송국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뭐냐, 방송서가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커넥터가 떨어져서요. 커넥터가 불량이 나서요. 커넥터가 젖불이 나서요. 그래서 옛날에 노래하시던 가수분들은요 마이크를 이렇게 잡을 때 어떻게 잡았냐면 마이크가 있다고 치면 이렇게 한 바퀴 감아서 잡았어요. 정말 라떼는 말이야라고 하는 그 과거의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마이크 케이블을 이렇게 감아서 쥐고 있는 모습들을 간혹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영화 뮤직비디오 같은 걸 보게 되면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커넥터가 빠지는 것도 이유가 있었지만 이쪽에서 접촉 불량이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텐션이 당겨졌을 때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땜질했던 커넥터 부분이 뜯어져 나가는 거예요. 힘을 받지 못하고. 그런데 이 뉴트릭은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잡을 수 있는, 케이블을 굉장히 잘 잡을 수 있는 특수한 구조를 만들어냈고요. 땜질도 편하고 조립했을 때 조립도 간편하고, 그 다음에 내구성까지 갖추다 보니까 그냥 시장을 평정해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는 뉴트릭을 기반으로 해서, 이 뉴트릭 커넥터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속된 말 짝퉁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모든 거의 스탠다드는 이 뉴트릭에서 만드는 XLR 커넥터가 스탠다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 XLR 커넥터는 사실은 2000년도의 초기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거의 변함없이 똑같은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거의 여러분들 지금 젊은 엔지니어라면 당연히 뉴트릭이지 간혹 가다가 암페놀은 본 적이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하게 역사적으로 따진다면 암페놀이 훨씬 전인 거예요. 물론 암페놀에 이전에 있던 캐논이 더 훨씬 전인 것이고, 간혹 가다가도 여러분들 캐논도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3파전이 아니죠. 캐논은 거의 없어졌죠. 캐논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뉴트릭 아니면 암페놀. 암페놀은 약간 더 저렴하면서 경쟁으로 쫓아오는 역할로 바뀌어졌는데, 사실은 원래는 반대였습니다. 암페놀, 그러니까 그 전신인 캐논이 훨씬 더 역사가 깊은 회사고, 그 뒤에 한참 뒤에 AKG 엔지니어가 나와서 만든 것이 뉴트릭이라 부르는 그 커넥터, 이 커넥터가 된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XLR 커넥터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뉴트릭이라는 회사가 더 자리를 잡게 되는 이유가 하나가 더 발생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스피콘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는 스피콘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 전까지는 스피커 연결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이파이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조이는 방식, 또는 바나나 커넥터라고 하는 바나나 커넥터로 딱 꼽아서 하는 방식, 또는 그 뒤로는 흔히 그 기타 잭처럼 생겨 있는 쿼터 인치 잭, 또는 뭐 63mm 잭이라고 부르는 그 커넥터를 사용을 해서 6.3이죠. 6.3이라고 부르는 그 커넥터를 사용을 해서 연결한, 기타 잭처럼 생긴 걸 사용을 해서 스피커를 연결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커넥터가 상당히 불량이 있었죠. 잡아당길 경우 빠지는 경우도 많고, 그것도 방송사고인 거예요. 스피커가 갑자기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일반적인 그 기타 잭처럼 생긴 애들은 커넥터로 들어갈 때에 쇼트가 날 수 있습니다. 쇼트가 커넥터를 이렇게 터치하는 그 부분이 이 그 브릿지 부분을 지나가면서 두 커넥터를 쇼트를 시키게 돼요. 그 쇼트가 날 순간에 앰프에서는 프로텍터가 들어오면서 앰프에 불량이 난다든지 앰프가 채널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항상 있었죠. 근데 그거를 한참 동안 사용을 해왔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사용해오다가 이 뉴트릭 회사에서 스피콘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이 스피콘은 집어넣고 돌려서 잠그는 방식이었어요. 똑같이 레치가 있고 레치를 눌러서 반대로 돌린 다음에 빼면 커넥터가 빠지는 방식이고요. 레치를 해서 돌려서 잠글 경우에는 한 45도 정도만 돌리면 잠기게 되는데, 잠글 경우에는 아무리 잡아당겨도 스피커 선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커넥터는 빠지지 않는 아주 견고한 연결을 만들게 됩니다. 그 스피콘이 NL4라는 4개의 핀으로 4개의 연결을 할 수 있는 커넥터가 나오고, 그 뒤로는 NL8이라는 커넥터가 나와서 8개의 접지 부분을 갖고 있는 8개의 커넥션 부분을 갖고 있는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 나와요. 그래서 NL4 같은 경우는 바이앰핑이라 그래서 저음 드라이버와 고음 드라이버를 동시에 별도의 앰프를 물려서 구동할 수 있는 하나의 케이블을 연결해서 커넥터로 발전하게 되고요. NL8 커넥터 같은 경우는 하이 미드 로우의 3웨이나 하이 미드 로우 서브의 4웨이 방식의 스피커에도 한 커넥터만 연결을 해서 4개를 앰프를 각기 달리해서 구동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대 공연장 시스템, 현대에 쓰고 있는 굉장히 대형 스피커에 사용하는 그런 앰핑 방식에 맞는 커넥터를 만들어냅니다. 십수년 전에 만들어냈죠. 십수년 전에 만들어내서 그 커넥터가 시장을 평정하게 돼요. 완전히 평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모든 스피커 제조사들이 NL4 커넥터나 NL8 커넥터를 연결해서 쓰게 되죠. 경쟁사로 있었던 암페놀에서는 EP6 같은 커넥터를 만들어냈었어요. EP6 같은 경우는 6개의 커넥터가 있는
커넥터였어요. 마치 캐논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안에 핀이 6개가 있었죠. EP6를 타겟으로 삼은 것은 NL4가 4개의 핀으로 연결하는 거, NL8이 8개의 핀이라면 그 사이를 공략하자. 그래서 3웨이 방식의 스피커에서는 NL6, 그러니까 하이, 미드, 로우를 연결할 수 있는 NL6 커넥터를 하게 되면 더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NL6를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래서 NL6 커넥터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견고하고 좋고 잘 만들었지만 성공하지 못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럴 바에는 NL8 쓰고 NL8 중에서 6핀만 쓰면 되지 않냐, 난 대중적인 걸 따라가겠다라고 해서 그 뒤로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앰페놀의 EP6를 쓰다가 NL8로 바꾸면서 지금은 그냥 거의 90%, 99%의 프로 스피커의 커넥터는 그냥 NL4나 NL8의 뉴트리 커넥터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또 평정을 해버립니다. 네, 스피커 시장, 프로 스피커 시장을 완전히 평정을 해버리는 게 뉴트릭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평정하는 게 있습니다. 파워콘이라는 거를 만들어냅니다. 이 파워콘이 무엇이냐? 커넥터는 스피커라고 똑같이 생겼지만 파란색으로 돼서 나왔어요. 이 파워콘은 전기 커넥터입니다. 기존까지는 모든 오디오 장비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돼지코 쪽 또는 유럽, 미국이나 다른 데는 이제 다른 커넥터로 되어 있지만 기기 쪽의 커넥터들은 다 일정하게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볼 수 있는, 여러분들 일반적인 오디오 장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커넥터, 지금 그림에 나오는 이 커넥터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커넥터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잘 꼽혀 있어도 잘 꼽혀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잘 꼽혀 있지 않아도 잘 꼽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러니까 젖불이 날 수 있는데 꽉 끼어졌는지 꽉 끼어져 있지 않은지가 애매모호한 커넥터가 될 수도 있어요. 겨울에 춥거나 그다음에 뭐 덥거나 할 경우에는 이 커넥터 부분이 잡아당겨지거나 꽉 껴지지 않아서 사실은 젖불이 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용 장비에서는 이 커넥터를 사용하게 되면 뒤쪽에 이 커넥터를 눌러주는 클립 형태로 잡아주는 거를 장착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도 불량이 나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찾아 쓰기 시작했느냐? 스피콘을 찾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스피콘도 마찬가지로 연결을 한다면 45도를 돌려서 잠그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한 번 잠기면 빠지지가 않습니다. 케이블이 끊어지언정 커넥터는 빠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연결을 만들어내죠. 그때가 타이밍이 굉장히 잘 맞은 게 그 당시에 그 프로들 스피커들이 이제 파워드 버전의 스피커로 바뀌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 앰프를 내장한 스피커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2000년대 초반부터 그런 스피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파워 앰프를 내장한 스피커들이 있다 보니까 전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전원 공급을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쓰는 그 커넥터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 이동해서 쓰거나 공연에서 진동이 심하게 아주 큰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 커넥터가 진동 때문에 쑥 빠지는 거예요. 쑥 빠지면서 스피커가 안 나오는 거죠. 이런 방송 사고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파워드 스피커를 쓰는 회사들이 전부 스피콘이 아닌 파워콘을 꼽아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파워콘과 그 다음에 거기에 XLR 커넥터를 이용해서 오디오 신호만 전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서는요, 뉴트릭이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게 현재가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뉴트릭 아니면 뭘 써야 되지 고민하는 시대가 된 거죠. 암페놀이 물론 있긴 있고 캐논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캐논과 암페놀에서 공급해 줄 수 있는 커넥터의 그 호환성이 현재의 제조사들, 스피커 제조사, 앰프 제조사, 뭐 프로 장비들이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제조사들이 사실은 그런 제품들보다는 뉴트릭 제품을 조금 더 선호하는 이유. 왜냐하면 그것을 따라야지만 지금 시장에 있는 다른 제품들과 연결 호환성이 맞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다음 지금의 현실까지 오면서 이렇게 뉴트릭이 뭐 XLR 커넥터로부터 시작해서 파워콘, 파워콘, 스피콘까지 자리를 잡게 되죠. 자, 그런데 2010년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는요,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서는 어떠한 프로토콜이 굉장히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사실은 이 프로토콜은 그 전서부터 인기가 있는 애들도 있었지만 대중성을 타기 시작한 거는 약 2010년도부터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했느냐? 코브라넷, 단테, AVB 이런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얘네들이 무엇이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오디오를 전송하는 프로토콜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들 집에서 듣고 있는 인터넷 라디오라든지 인터넷 오디오의 네트워크 플레이어의 뭐 그런 애들이 아니라, 방송국 프로페셔널 그냥 공연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레이턴시가, 그러니까 지연 시간이 2ms 이내, 2ms 이내에 아주 짧은 지연 시간에 오디오의 품질은 24비트에 48kHz부터 시작해서 32비트의 아주 높은 뭐 192K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사실은 코브라넷 같은 경우는 24비트에 48kHz를 쓸 수 있는 애가 1993년도에 나왔어요. 1993년도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하는 걸 했는데, 그때는 솔직히 여러분들 쓰고 있는 그 랜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랜선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동축 케이블로 데이터 통신을 하던 그 시절이었어요. 또는 전화망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통신을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는 너무 옛날이고요. 그 뒤로 나와서 정말로 이 시대를 좀 평정하기 시작을 한 게 단테라는 프로토콜입니다. 이 단테라는 프로토콜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거의 1000채널에 가까운 오디오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기가비트 환경에서 1000채널 가까이를 오디오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기를 갖고 있는 프로토콜을 호주에서 만들어냅니다. 이 호주에서 그 오디네이트라는 회사가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고요. 이 회사에서 그 프로토콜을 개발을 하고 할 때는 2000년대 초반이었지만, 사실은 2010년도부터 들어서면서 많은 제조사들이 이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기 시작해요. 특히 한번 팍 올라갈 수 있었던 기회는 무엇이었냐,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이었느냐. 과거부터 물론 단테는 있었지만, 녹음 시장에서 포커스라이트가 단테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녹음 장비들을 연결하는 것을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단테 프로토콜이 클락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오디오 품질도 좋다라는 것을 녹음 시장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거기에 큰 몫을 한 게 포커스라이트입니다. 포커스라이트가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그 뒤로는 수많은 오디오 장비들의 단테 프로토콜이 장착이 돼서 프로들 장비들, 공연용 장비들, 심지어는 스피커까지 단테로, 그러니까 네트워크 오디오를 통해서 오디오를 전송을 해서 그 오디오가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요. 과거에는 멀티 케이블이라고 해서 다채널 오디오를 아주 그냥 팔뚝만한 케이블에 멀티 케이블 들어가 있는 걸 쭉 공연장까지 깔아서 앞에서 쓰는 공연의 입력이 뒤에 있는 콘솔까지 올 수 있도록 멀티를 깔았다면, 지금은 랜선 하나, 손가락만한 랜선 하나 쭉 깔아서 연결 탁 하면 무대 전체에 있는 오디오 신호가 이 운영하는 콘솔의 오디오 신호하고 탁 링크되면서 연동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2010년도부터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알려진 게 무엇이냐? 랜 케이블이에요. 랜 케이블. 공연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 랜 케이블 깔아놓고 쓰다가 나중에는 그 철거하기 귀찮으면 그냥 버리고 갔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랜 케이블이 미터당 한 300원 정도 할 때요. 지금 더 싸지만 300원 정도 할 때요. 그러니까 300원 정도 하는 랜 케이블 그냥 그 뭐 걷냐, 그냥 깔아놨으면 망가진 것 같으면 그냥 버리고 가자 이랬습니다. 그리고 RJ45라는 커넥터, 여러분들 그림에 보시는 이 RJ45 커넥터는 여러분들 컴퓨터 뒤에 꼽은 그런 커넥터예요. 이 RJ45는 사실 굉장히 단가도 싸고 그냥 너무 가격이 싸다 보니까 그냥 쉽게 만들어 쓰고 버리고 오고 이러는 커넥터가 됐었죠. 자, 그래서 이 프로토콜이 유명세를 타면서 랜선으로 오디오를 전송할 수 있다는 게 2010년도부터 굉장히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요. 프로 시장에서는 굉장히 수많은 콘솔 회사들이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야마하, 디지코, 엘레네 히스, 엄청나게 큰 마이다스, 어떤 엄청나게 큰 회사들이 랜선을 이용을 해서 오디오를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꼭 단테뿐만이 아니라 AVB라는 것도 존재하고요. 이게 밀란이라고 여러분들 얘기하기도 하고, 밀란이 AVB입니다. 오디오 비디오 브릿지, 또는 타임 센시티브 TSN이라고 하죠. 타임 센시티브 네트워크라고도 하고, 같은 겁니다. 밀란, TSN, AVB가 같은 프로토콜이에요. 거기에 단테, 코브라넷도 있고요. 그리고 A넷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AS50이라는 프로토콜도 있고, AS67이라는 프로토콜도 있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프로토콜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있고요. 정말 수많은 회사가 써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게 무엇이냐? 랜 케이블이에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게 랜 케이블. 그 다음에 그거를 조금 더 넘어서 더 먼 거리를 전송하려면 무슨 케이블을 쓰느냐?
광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어요. 광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랜 케이블은 이제부터는 2010년도 이후부터는 모든 프로 시장 쪽에서는 XLR 다음으로 많이 쓰는 커넥터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랜 케이블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랜 커넥터라고 얘기할 정도로 발전하기 시작을 한 거죠. 특히 지금에 와서 현재 2021년도에 와서는 다 랜 케이블을 써요. 저도 여기서 랜 케이블을 엄청나게 씁니다. 여기 있는 커넥터들도 전부 랜 케이블로 연결하는 커넥터, 저쪽에 방과 이쪽 방을 연결하는 커넥터도 랜 케이블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랜 케이블이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이 랜 케이블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랜 케이블의 문제는 쉽고 편하게 연결해서 쓰기에는 괜찮은데 자꾸 뺐다 꼈다 하거나 이동하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랜 케이블은 플라스틱이 약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깨져서 빠지게 됩니다. 젖불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랜 케이블은 굉장히 싸고 저렴하고 연결하기 쉽고, 찝는다 그래요. 찝어서 하기도 쉽고 연결하기 쉬운데, 연결을 했을 때 연결 안정성이 처음에는 좋지만 계속 뺐다 끼었다 하거나 사용하다 보면 위에 있는 렛치도 부러져 나가고 커넥션이 헐거워지면서 불량이 많이 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서 뉴트릭은 생각을 합니다. 이 뉴트릭은 뭘 만들기 시작할까요? 이더콘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이더콘, 저도 여기 이더콘을 사용하고 있고 저희 장비들도 이더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콘은 이 XLR 커넥터랑 동일하게 생겼어요. 이 겉모습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 안쪽에 랜 케이블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RJ45 랜 커넥터가 박혀 있죠. 그런데 이 커넥터는 일반적인 RJ45 커넥터보다는 훨씬 강하고 내구성이 강해서 자주 뺐다 꼈다 하더라도 접촉 불량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발생률을 굉장히 낮춰놓은, 그러니까 에러율을 굉장히 낮춰놓은 커넥터로 발전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장비들은 이더넷 커넥터 후부를 전부 랜 커넥터가 아닌 이더콘 커넥터로 바꾸기 시작해요. 이더콘 커넥터의 장점은 무엇이냐? 이더콘을 꼽아도 되지만 이더콘이 없을 경우에는 랜선을 그냥 꼽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환성이 돼요. 일반 랜선을 꼽아도 되고 이더콘을 꼽아도 되는 거죠. 이더콘을 사용을 하게 되면 접촉 불량이 덜 나오는 거고요. 그냥 랜 케이블 사용하게 되면 그때는 잘 될 수 있지만 개런티는 못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랜선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꾸 뺐다 꼈다를 하게 되면 커넥션이 불량이 나서 신호가 끊어질 수 있다는 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할 때 이더콘이라는 걸 만들면서 다시 한번 2010년도 이후로는 또 뉴트릭이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커넥터를 또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더콘도 그냥 자리를 잡았습니다. 랜선을 이용을 해서 랜 커넥터가 있는 거의 모든 장비들은 이더콘이 박혀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예 스탠다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스탠다드를 또 만들었죠. 뭘까요? 이더콘의 한계, 랜 케이블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전송 거리의 한계가 있어요. 대부분 100m 이내에서만 됩니다. 물론 프로토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100m나 70m 이내에서만 안정적인 연결이 돼요. 100m, 70m도 충분하지 않냐라고 저한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 프로 시장에서는 100m, 70m가 사실 되게 애매한 거리입니다. 애매한 거래요. 100m, 70m는 전송이 이거 한 번 더 이어서 가야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리가 됩니다. 공연장도 마찬가지고요. 뭐 스테디움 같은 데서 하거나 뭐 방송국에서 큰 공연 같은 거, 뭐 큰 야외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70m, 100m 커넥터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많이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 게 무엇일까요? 광 커넥터입니다. 광 커넥터. 옵티컬 콘이라는 것도 만들어냅니다. 이 옵티컬 콘은 옵티컬 콘에서 계속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옵티컬 콘은 아까 얘기한 대로 광 커넥터를 이용을 하는 광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이더넷을 사용을 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애는 그냥 자연스럽게 SFP 모듈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그 모듈이 뭐냐면 랜 허브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스위처라 그러죠. 스위처, 뭐 시스코 같은 스위처 같은 데다가 뒤에 보면 SFP 모듈을 꼽는 데가 있어요. 거기 꼽게 되면 광 커넥터로 연결할 수 있는 모듈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비쌌지만 지금 뭐 5만 원에서 10만 원이면 뭐 컨버터를 달 수가 있고요. 컴퓨터 달면 거기서 이제 광 케이블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랜선 연결이 광 케이블로 나오는 거죠. 이 광 케이블로 나오게 되면 뭐 싱글 모드냐 멀티 모드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뭐 짧아야 뭐 몇 킬로까지 할 수 있어. 몇 킬로 한다. 몇백 미터. 짧아야 한 250m. 짧아야 한 250m.
길게 가면 몇 킬로를 갈 수 있어요. 가장 긴 게 70킬로인가까지 갈 수 있어요. 70킬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100m를 넘어서 데이터 통신을 하거나 100m를 넘어서 오디오 비디오를 디지털 퀄리티로 보내려면 광 케이블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오디오 비디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광 케이블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광 케이블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아날로그 케이블 또는 아까 얘기한 랜 케이블보다 내구성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내구성이 훨씬 나빠요. 내구성이 훨씬 나쁘고 커넥터도 너무 약해요. 물론 이 커넥터가 계속 변화를 했지만 지금 대중적으로 쓰는 거는 LC 커넥터라는 걸 쓰거든요. LC 커넥터 내구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하지만 작고 연결하기 쉽기 때문에 LC 커넥터를 쓰는 것이고 광 케이블 연결하고 있는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LC 커넥터가 사실은 괜찮아요. 왜냐면 한 번 연결하고 나면 뺄 일이 없거든요. 그 네트워크망은 한 번 하고 나면 철거할 때나 뭐 아니면 AS 관리할 때나 빼는 거지 연결하고 나서 흔들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방송국이나 프로 시장에서는 커넥터를 뺐다 꼈다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특히 공연팀 같은 경우는 여기도 무대를 한번 만들어 놨다가 다 철거하고 다음 공연장 가서 또 무대를 만들어서 또 세팅하고 또 철거하고 하는 거예요. 방송국도 마찬가지예요. 오비밴이라고 해서 아웃도어 브로드캐스트 밴 같은 게 있어요.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밖에 나가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카메라 같은 거 전부 광 케이블 연결하거든요. 근데 그거 철거했다 다시 했다 철거했다 다시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하기 좋으라고 나와 있는 게 옵티컬 콘이에요. 여기 뒤에 보시는 이게 그 커넥터들이 여기 있는데 이 옵티컬 콘에는 뭐 듀얼 방식이 있고 쿼드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MTP 방식이 있어요. MTP는 최대 24개의 광 케이블을 한 커넥터에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광 케이블 24개면 TX-RX로 치면 12개의 TX-RX 페어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거 24개의 포인트로 광 케이블 연결하는 순간에 사실 엄청난 규모의 오디오 비디오를 전송할 수 있어요. 물론 카메라에서는 한 광 케이블당 하나씩 한 카메라당 하나의 광 케이블을 사용한다고 친다면 거기서는 12대의 카메라를 갖다가 한 케이블로 전송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오디오 같은 경우는 수천 채널이 아니라 수만 채널을 보낼 수 있어요. 수만 채널의 오디오를 커넥터 하나로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나온 것이 뉴트릭에서는 이런 옵티컬 콘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듀얼 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개의 LC 커넥터를 사용하는 거. 쿼드 콘은 4개의 LC 커넥터. 그러니까 2개 페어로 해서 두 채널의 네트워크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 MTP 커넥터도 나오기 시작했죠. 그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뉴트릭 회사는 만들어내고 있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걸로 갈 겁니다. 제 채널 시청하시는 프로 유저들도 계시겠지만 컨슈머 유저들도 느끼시고 계시죠. 지금 오디오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네트워크를 이용한 방식. 물론 거기에는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무선으로 전송하는 방식도 함께 발전을 하고 있지만 메인으로 하는 것은 네트워크라는 기반을 통해서 오디오가 비디오가 전송되는 방식을 쓰고 있고요. 그게 가장 대중적으로는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지금 요새 하고 있는 디즈니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시는 네트워크 TV 이 모든 것들이 네트워크 통신을 이용을 해서 오디오 비디오를 청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컨슈머 환경이거든요. 그 환경에서 지금이야 인스톨레이션 그러니까 고정형 커넥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커넥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지만 앞으로는 휴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결을 자주 뺐다 꼈다 해야 되는 그런 특수한 환경의 장비들이라면 단순한 랜 케이블보다는 우리가 이 XLR 커넥터가 발전한 것처럼 이더콘이나 아니면 옵티컬 콘을 여러분들이 고민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더콘, 옵티컬 콘 왜 사용하느냐? 연결 안정성이 뭐가 중요하느냐? 사실은 저희 같은 프로 쪽에서는 이 접촉 불량으로 인해서 방송이 끊기는 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실 캐리어가 중단돼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예를 들어서 월드컵 무슨 올림픽 같은 중계를 하는데 거기에 메인 카메라로 나가고 있는 커넥터가 접촉 불량이 나서 끊어져. 그러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물론 그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단순한 접촉 불량으로 그 큰 리스크를 가질 것이냐
아니면 접촉 불량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이더콘이나 옵티컬콘을 사용을 해서 연결해서 나의 그런 캐리어에 흠집이 나는 그런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에러를 최소화할 것이냐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많지는 않죠. 랜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옵티컬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중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같은 프로 시장만 빼고서는요. 하지만 앞으로는 계속 이런 일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희 프로 쪽에서도 인스톨레이션이나 아니면 시스템 디자인 쪽에서 관여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더콘 정도는 보셨을 거예요. 이렇듯이 앞으로도 옵티컬 콘도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겁니다. 이런 옵티컬 콘과 이더콘에 대해서 좀 더 지식을 쌓으시고 옵티컬 콘에 어떤 종류가 있으면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쓰는 건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셔야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저희 같은 시스템 엔지니어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사실 이런 커넥터류 중에서 프로들이 사용하는 마이크 커넥터, XLR 커넥터로 시작을 해서 이 XLR 커넥터가 미래에서는 점점 없어지면서 이더콘과 옵티컬 콘으로 변화되는 모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역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지긴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되는 영상이었을까요? 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앞으로 과거, 현재만 보지 마시고 미래도 보는 그런 엔지니어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컨슈머 분들, 일반 오디오 하시는 분들도 일반 오디오도 아마 이렇게 변화해 가겠구나 라는 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도움되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